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회의에서 회의를 맡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문화 혁신과의 김주영 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시대를 맞아 세종시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헌영 지방개혁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후에 안건 논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동기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게 더 불편하셨는지 더 편했는지 우리 김헌영 총괄이 보면 최악인 것 같고 제일 먼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 1일부터 이제 여기서 3일부터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신도시를 만들면은 세계적으로 평균 이 정상화가 되고 정주체가 갖춰져 50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30년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여기 한 10년 되는데 벌써 40만 인구가 됐다고. 저도 한 2달 살아보니까 이 사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고 우리 직원들 만족도 대단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물론 세종에 집이 있는 사람들로 이 다 짜여져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사는 데 부족한 게 없고 이게 무슨 동종교배만 이루어지는 집단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계층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정보가 집적되면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로서는 굉장히 서울에 있을 때보다 힘든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3번을 다닙니다. 지금 3번 다니는데 오늘도 오전에는 제가 보령을 갔다 왔는데 지방 다니기는 뭐 가운데니까 뭐 좀 편한데 그런 대로 이제는 이게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좀 혁신 도시나 이런 도시에 좀 다양한 직종들이 교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만 좀 구축이 좀 보완적으로 되면은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 대단히 이르지만은 벌써 뭐 각 KBS를 비롯한 언론사도 지금 여기 입지를 하려고 뭐 땅도 보러 다니고 그런 경향도 있고 아마 국회 분원이 생기고 대통령실 일부가 이전되면은 상황이 대단히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변에 있는 대학도 계시지만은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이전을 원하는 기업 한 150개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구를 떠나겠다 하는 사람들이 평균 한 35% 나왔고 떠날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도 60-7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충남, 대전, 세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원하 총장 안 오셨는데 대구, 경북은 5%로 전국에서 제일 꼴찌더라고요. 지역별 선호도가. 그게 결국은 서울 중심으로 거리 비례하는 결국 이게 이제 나중 되면 세종이 블랙홀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초민들 지금 뭐 그로컬 대학 때문에 대학 생태계를 완전히 들쑤셔놔서 대단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이 위원회도 뭐 빨리 좀 마무리 지어서 교육부가 라이스 사업하고 그로컬 대학 마무리되면은 구체적인 개별 정책을 가지고 지방대학 정책을 좀 돌려볼 수 있도록 빨리 우리도 정리해서 넘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큰 그림 2개가 움직이니까 교육부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보단 단계가 아마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좀 보완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윤 교수님도 오셨네요. 뭐 오신다고? 네. 자, 그래 오늘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오늘 그 영남대학교하고 영남일보 두 연구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용역 프로젝트를 부탁을 하면서 좀 특이하게 프로젝트 팀을 한번 짜봤습니다. 영남일보 박종문 국장은
대구에서 처음부터 교육 관련 대학 관련 취재만 쭉 해왔고 또 박한원 교수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만 어느 날 신문에 칼럼을 쓰는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학원 중심 대학하고 학부 중심으로 이제 이분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너 이제 대학원 중심으로 해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길래 그럼 이거 좀 정교하게 좀 정체화해 줄 수 없겠나 했는데 중간에 뭐 좀 누가 여기서 압력을 생각이 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만 오늘 연구 결과를 들어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학에 실제로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고 또 학문적인 뭐 연구 방법의 체계는 그 대학에서 나온 분이 원래 제 언론 정보부에서 박한원 교수는 빅데이터 전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한 연구 분석을 해서 좀 실감나는 정책 대안 발굴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지방대학 활성화 특별위원회 김원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으셨으니까 하여튼 새 청사에 입주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입주를 축하드리고 또 큰 어떤 성과가 있기를 같은 위원으로서 바라봅니다. 오늘 뭐 시간이 타이트한 시간 하에 일정이 좀 만들어져 있어서 오늘 바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앞으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순서가 이 자료의 순서가 5차 회의 결과 보고한 다음에 정책연구 최종 보고인데 순서를 바꿔서 우리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먼저 하고 위원님들은 이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차 회의 결과 보고 그 다음에 각기까지 하는 순서 받겠습니다. 예,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학교의 박한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지방대 특위에서 저희 정책연구 과제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10여 분 정도 시간에 연구 결과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의 역할과 학성화를 연결시켜는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의를 살펴봤는데 저희 정책연구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좀 더 성장 사회에서 성숙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사회 생태적 관점에서 생태계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균형발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인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의 관점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연구 교육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연구 배경에 지금의 국정 비전에서 뜻하는 바인 그러니까 지방 시대를 경제 논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 차원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지역의 어떤 불균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균형 발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연구 목표는 뭐 지방의 대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뭐 불필요하다 생각은 하지만은 현재 그러니까 수험생이 그렇게 부족한 현실에서 좀 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부합되는 그런 차별화된 육성 방안을 도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어떤 생존의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인재 체계를 재건할 것인지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한 내용들. 그래서 연구 목표는 RFP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연구 범위는 그러니까 해외 대학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실증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의 자문들을 통해 가지고 질적 데이터를 또 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들을 분석을 해서 계속되는 정책과 새로 제안하는 정책을 좀 구분해서 저희들이 뒷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정책 결정자들과 또한 현안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어서 파트 2 국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크게 많이 이제 소개되지는 않았는데 정치학에서는 그러니까 간혹 인용되고 있는 자료인 Variety of Democracy의 자료를 재활용을 하여 그러니까 아카데믹 자유도라는 것을 측정했는 논문이 최근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등장한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의 결과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와 교육의 자유, 학술 교류와 보급의 자유, 대학의 제도적 자율성, 캠퍼스의 진실성, 학문과 문화적 표현의 자유들이 그동안에 90년대에 급속히 성장했지만은 최근에 와서 많은 부분 정체되어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을 이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러한 자유 지수가 상당히 좀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이어서 지방대학의 현 상황에 대해서 보면 2040년에는 수도권 대학만이 이제 정원이 채우고 지방대는 전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에 따라서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국내 대학 현황을 보시면 2000년, 2010년도, 2020년도, 2022년도 저희들이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20년간 수도권 입학생은 늘고 비수도권 입학생은 계속해서 이제 4년제 대학에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대학 현황에서 대학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를 그러니까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 시간에 좀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거절도 당하고 했지만은 가장 알고 싶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지방과 그다음에 수도권과의 외국인의 어떤 현황들을 좀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수도권과 지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의 BK21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대학원생 현황에서 수도권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고 그 수도권과 지방의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교해서 대학원생의 상당 부분 외국인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BK라고 하는 특정한 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국적 분포이기는 하지만은 샘플로서는 충분한 의미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외국인의 비율이 수도권에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지방대학의 위기의 가속화를 이제 저희들이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특징, 현상, 위기의 3차원, 그 다음에 학력 인구 감소, 수도권 기회 쏠림, 4차 산업혁명의 또한 3차원, 3+3의 통한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학력 인구의 감소는 2040년에 벌써 이제 거의 다 이 문제가 극에 다른다는 것이고 그것은 학력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대학 미충원을 통해서 소멸이라든가 입지 기혈의 양극화까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사무직의 경우에는 판교가 블랙홀로서 다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대학의 취업자 수 비교를 보시면 이거는 조금 또한 특징 있는 현상을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 학부하고 일반 대학원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방대학의 학부 출신이 수도권에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 출신의 대학원과 지방대 출신의 학부를 비교하자면 지방대 출신의 학부가 수도권에 비교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상대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업 생태계 및 정부 정책의 진단을 해보면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90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4차 산업과 함께 계속 이 창업 부분을 많이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방대학이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으면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창업 생태계를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상업 창세계의 수도권 비수도권 비교를 보며 그 격차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나 가속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지수 함수적인 분포에 유사하게 수도권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체 60% 이상 심지어는 예비 유니콘과 악의 유니콘의 80%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대학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들이 이제 5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해외 대학의 자문을 좀 만나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해외 대학도 동일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유럽에 있는 대학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감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학생 수 감소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캠퍼스 인게이지먼트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교육, 기업,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자체까지 하는 트리플 헬릭스, 쿼드러플 헬릭스 이런 N차 헬릭스 모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의 자문들을 보면 특히나 흥미로운 것은 거기도 학부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부를 스피드하게 진행하자. 그래서 좀 더 단기로 학사 과정을 주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한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가장 유명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 교환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 자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아시아 대학들끼리 이런 에라스무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위의 제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산업박사 학위 제도 이런 것도 만들게 되고 N차 헬릭스에 해서 뭐 혁신적인 파크, 테크노파크와 같은 그런 문제들 특히 이탈리아는 한국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공업이 발달했는 지역과 그 다음에 공업해서 발달하지 않아서 제조업이라든가 취직할 것이 없는 남부와 북부 간의 격차가 상당히 갈수록 심화되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상당히 좀 유사한 현상을 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파트 3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실증 분석을 이제 했는데요. BK 펀딩을 받은 그래서 연구비를 표시해 BK가 이제 물론 아시다시피 BK가 연구 그랜트 사업이 아니라 인력 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BK21의 표시는 사사평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K21 표시가 되어 있는 논문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흥미로운 사항을 찾았는데요. 내국인 저자하고 외국인 저자 수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상당히 연구에 그러니까 성과를 보이고 있고 지방대학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별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지방에는 외국인이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더 많았지만은 지방의 경우에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연구 분야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어떤 연구의 협력의 형태들을 살펴보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저자 분석을 기간 단위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색깔은 서로 다른 소집단 클러스터를 말하는 것인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공조 분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대학이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서 한국 전체의 대학들 간의 연구망에서 큰 역할을 하는 허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찾았고요. 이어서 어떠한 연구들을 주로 하는지 연구 주제 분석을 위해서 키워드 의미망 분석을 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보면 그림에서 나타난 부분을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랜트 중심적인 메디컬의 보건 이런 분야의 연구들이 이제 많았고 지방에서는
그 반면에 그 기계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런 분야의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는 이제 통신 컴퓨터 공학 분야의 연구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고요. 지방에서는 지방 국립대가 그래도 그 허브의 역할을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저희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인터뷰의 결과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4가지의 섹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대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수도권 쏠림 현상, 그 다음에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라는 거. 그다음에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이양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원 지방 학부라는 이중 두얼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일 것인가라는 그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런 인터뷰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학과 혹은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런 육성 전략이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국립과 사립의 차별화된 육성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을 얘기했고요. 자구적 노력으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나노 디그리 같은 세부적인 전공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지방대, 연구, 학생 같은 단어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틀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한 답변들을 그 세 분에서 군집 분석을 해보니 사람들은 연구 중심 대학 관계되는 거하고 인구 감소 지방대 육성 방안 그 부분을 상당히 2개의 핵심 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대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면도 있었지만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했고 저희들이 이 인터뷰 1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별로 그 분배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립과 사립을 또한 분배해서 인터뷰를 해서 질적 분석이지만 최대한의 그러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샘플링에 최대한 그 노력을 했습니다. 이어서 파트 4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대학원 중심, 지방대학은 학부 중심의 육성을 가야 되는 건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이 그렇게 이제 가는 이유는 수도권 대학도 또한 학력 인구 감소라고 하는 입학 수요라는 동일한 그러니까 문제 의식과 혹은 동일한 그와 같은 그 환경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마찬가지로 4차 산업대혁명과 인재 수요라는 혁신이 있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원화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은 저희들이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것은 특히 학부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문제를 수도권 대학에 제안을 하고 정원 외에 모집을 금지하는 그래서 수도권 대학에서의 어떤 외국인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했고요. 글로컬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의 획기적 증대, 그다음에 동방 경쟁력 강화 방안, 그다음에 거점 국립대의 개방형 플랫폼, 그다음에 지방대가 어떤 커리큘럼을 개편해서 고교와의 과정에 있어서 연계성을 확보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커리큘럼의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그런 7가지의 플러스에서 파란색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모 취업 비자, 이거는 다른 정책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업의 문제는 사실 뭐 전 정부에서도 계속 연속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은 이번 정부에서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연결해서 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창업 허브를 구축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대학의 역할들을 워케이션, 그러니까 일과 휴가를 같이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저희들이 했고 인재를 이제는 이제 활용하는 것과 인재를 유입하는 2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유입과 활용을 2개.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이 지방대학을 졸업하고서 내부에서 정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 창업 허브 구축 방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
지자체 및 지방은행의 대학주도 창업 지원의 그 부분을 또한 저희들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행이 상당 부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뭐 크게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을 인도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 정책에 있어서도 대학 주도의 어떤 일원함이 패키지 통합 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5에서 이 연구는 5개월 정도로 했고요.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겨울쯤에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되어서 중간에 위원장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자문회의 등을 해서 5개월 동안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중간 보고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 정책 제안의 기본 방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원중을 어떻게 그럼 조정하면 좋으냐 했을 때,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러니까 학부하고 대학원, 학부에 1명을 줄이면 대학원 2명을 수도권에다가 보장을 하고, 그 대신 수도권에는 정원의 모집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등록금 동결 조치를 수도권이 해제를 시키고, 그다음 지방대는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징대를 시켜서 일단 학부를 최대한 지방대학이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의 대외 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이제 2년, 3년, 4년 등의 어떤 묶여져 있는 것을 최대한 자유화해서 학제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러한 그것은 근거 자료로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VDEM Variety of Democracy에서도 한국의 아카데믹 자유도 지수를 보면 한국이 특히 제도적 자유가 그간 최근에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에 또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중간 보고에서 나왔던 그 질의응답을 중요한 부분만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는 취업 문제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지방대학을 졸업하고서 떠나고 있고 혹은 지방대학 자체를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한 지적인데요. 저희들은 교육부가 그래도 정책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그 산업적인보다는 좀 정책적 집행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이 정원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학부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대학원 중심으로 가고 지방이 학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수도권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수도권은 그 대신 등록금 자율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 대학들을 보면 대학원에서의 지적 재산을 통해 가지고 경영을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수도권 대학도 스스로 도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방대학은 연구를 포기하라는 얘기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프라이어리티를 생각한다면 먼저 학부를 생존을 하고 두 번째 연구 부분은 지방대학이 위치에 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그 외국인 학생들을 조금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하자. 또한 현재도 BK21에서 보듯이 외국인 연구자들이 지방대학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점을 저희들이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유학생 비자 문제는 다른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언급하는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구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입니다. 예. 위원님들 뭐 의견 있으시면 시간은 많이 지체됐습니다만 의견을 좀 듣고 뭐 질의응답, 제안, 의견 이렇게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하는 거입니다. 이 32쪽에 그 정책 제안 기본 방향에서 수도권 지방 전국인데 맨 마지막 전국의 일반 대학의 대외 환경 변화 때문에 제고를 위해서 2년, 3년, 4년 등의 학제 다양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년은 대학 내 전문대학 과정을 신설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입니까? 네, 저희들은 그러니까 현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전문대학에서도 현재 학사 과정까지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대학은 전문대학에서 석사 과정까지 제안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런 경계가 구분짓기가 필요 없지 않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논문이었을 잘 읽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10분 이내로 끝내라 그래서 짧게 그냥 멘트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권 대학원 중심, 지방 학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상당히 메디컬한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근본적인 좀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페이퍼를 보면서 느낀 것이 편견인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수도권을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위축시키거나 좀 약화시켜가지고 지방 대학 또는 지방 부분의 어떤 숨쉴 공간, 기회를 주는 좀 어프로치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수도권 대학 정원의 모집 금지 같은 거, 뭐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유학생 부분은 아마 뭐 배제하고 말씀하신 거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금 과연 이게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데서 이렇게 쉽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지방 부분에 있어서 지방도 이제 결국은 뭐 학생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뭐 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별로 잘 안 쓰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이 지방대학 특위, 지방대학 활성화 특위에서 사실 제일 펀더멘탈한 이슈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도 뭐 3개 정도 되는 페이퍼 제가 쭉 읽어봤지만은 아무튼 그 부분은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럼 필요 없는 거냐? 제가 10년간 지방대 경영해보면은 그게 넘버원 어디 바람직하지 않지만 넘버원 이 프라이어리티 같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대학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되게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제가 여러 번 뭐 프로이나 뭐나 이렇게 가보고 얘기해봐도 그 부분은 사실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예를 들어 국제사업 부분 조금 교육부에서 규제 완화해가지고 학생 유치 좀 도움되려면 물론 도움이 됐죠. 뭐 교육부에서도 전향적으로 해주시겠다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가겠지만, 근데 결국 펀더멘탈한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오늘은 아니더라도 한번 진짜 고민을,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제 이미 벌써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지방대학에서 폐과, 모집 중지 등등 이런 구조조정 그 핵심 요인 사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 논의되는 게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뭐 다음에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레이저 포커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영남대학교 산하입단에서 말씀하신 제안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분석들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약간의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 박종구 총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들의 그 통합을 통한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중요한 우리 사회 이슈인데 부분이 안 다뤄졌다는 점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료에서는 쭉 설명을 했는데 정책 대안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 제안되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심층 인터뷰 자료나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보면 아까 경북대 자료도 그렇고 지역에도 연구 중심의 그 훌륭한 대학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학들을 전부 이 학부 중심의 대학으로 몰고 갔을 때 대한민국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부작용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지역의 국립대학이 됐든 사립대학이 됐든 또 통합된 대학들에 의해서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될 대학들을 육성을 해야만이 주방 분권이 가능하고 서구식의 대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19세기, 20세기, 21세기의 중요한 대학 개혁 중에 하나가 유럽의 대학 개혁 19세기, 20세기 초반에는 미국의 대학 개혁,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은 중국의 대학 개혁인데 대부분의 것들이 대학의 통합과 더불어서 연구 중심 대학의 육성입니다. 창업의 핵심은 핵심 기술의 발전인데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연구 중심 대학이거든요. 지역의 팁스랄지 이런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팁스가 이전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에서 핵심 기술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왕에 분석하신 내용들과 연계돼서 지역의 학부 중심의 대학도 있지만 연구 중심의 대학도 있고 또 직업 중심의 대학도 있고 그렇게 기능을 분화해서 각각 발전할 수 있도록 잡탕식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몇 번 사업을 해도 이상한 사업이 된다. 현재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도 세부적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 때는 그런 기능 분할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연구 중심대로 하겠다 하면서 또 학부 중심이나 직업 교육을 막 집어넣어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바람직한 대학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논아먹기 사업이 또 되기 쉽다. 그렇죠. 저는 교육 중심 대학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학의 역할이 필요한데 거기에 집중이 돼서 우선적으로 돈이 쓰여야지 그 평가 기준이 일반화돼가지고 산학혁명이나 민영 속에 일반 교육도 포함되고 연구도 포함되고 또 직업 교육도 포함되고 다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잡탕밥이 돼서 대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충해서 좀 정책 제안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중간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농촌 살리기, 도심 살리기, 전통시장 살리기, 그리고 어쩌면 우리 지역대학의 살리기가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놓쳐버리면 처방이 참 이상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돌아 좀 보면 지역에서 그동안 수도권 입학 정원 규제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대학의 정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데 그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수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부터 쭉 와가지고 명문대학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 학부 정원을 늘리고 또 수도권의 학부 입학 정원을 줄인다. 거의 앞으로 가는 길이 명확한 것은 뭐냐면 수도권 대학의 초명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분법이 되게 저는 염려스럽고요. 이 지방대학을 수도권을 죽이는 정책이요. 실제로는 정부 그냥 구조적인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또 제일 또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연구가 한쪽은 네거티브하게 가고 한쪽은 포지티브하게 가는 게 실천적 전략으로는 좀 어렵겠다. 차라리 지역의 포지티브하고 프랙티컬한 전략으로 가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게 교육부가 취해야 할 거지. 수도권의 어떤 인위적인 조정, 또 지역에 있는 인위적인 조정이 과연 연구하신 대로 갈 거냐? 이 교육에 관한 얘기가 너무 길어질 건데 힘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좀 현실적이고 우리 지역에서 좀 활용 가능한 대안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보냅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인상 말씀을 통해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체 인풋 전략이라는 것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전략을 썼던 건 맞는데 30년 주기를 10년을 했다는 것은 중앙정부 이전이었거든요. 중앙정부 이전에 따른 국가의 산업계의 모든 이동 축이었었는데 발표하신 것은 이 중앙정부의 축과 산업계의 이동은 고려지 아직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는 같은데 그 상태는 그대로 상태에서 대학 내의 인적 자산 컨텐츠만 조정하려 하다 보니까 과연 이걸로 밝은 미래가 있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인풋 아웃풋을 많은 잘 두고 이걸로 아까 접근했던 사회 생태계를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전략을 썼을 때 사회 생태계가 진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될까라는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가 될 많은 부분 중에 일부분을 방향을 제시한 건 맞지만 이걸로서 균형 잡힌 지역 발전에 우려가 있어서 그건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발표 및 질의응답 제안에 대해서는